이제 18세기에 왜 의학의 역사가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신체를 해부하는 신체 해부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종교의 사설에서 묶여있지 않고 인간의 몸을 해부해도 좋다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허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종교였지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프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근데 내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면 보통 우리가 역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신의 벌이 모든 사람들에게 씌었다라고 그러고 그 역병의 사람들을 땅에 묻기보다는 불에 태우는 것이 역병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조차도 신부님의 이 허락이 없으면 그냥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길거리에 버려두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패스트가 온 유럽에 창궐을 할 때도 그 패스트를 피해가지고 수도원에 숨어서 일어났던 게 데카메론, 여러분 기억나죠?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 환자들에게 기도와 회개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처방이 없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답니다. 또한 중세 서유럽에서는 신이 선택한 진정한 왕이라면 신이 그럴 수 있듯이 왕 역시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자의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술자들의 분야로 보았던 것이 그래서 중인계급이나 천황급들이 하는 것이 의술이에요. 19세기까지도 의사란 소위 천한 기술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외과의에게는 테크닉이 무척이나 중요했죠. 신속하게 신체의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거든요. 린지 피츠 해리스의 수술의 탄생 중에서의 한 대목입니다. 19세기 초까지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외과의가 많았다. 아예 글을 모르는 외과의들도 있었다. 외과의는 자신의 손을 놀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공업자와 별다를 바 없다고 여겨졌다. 지금의 열쇠공이나 배관공과 비슷했다. 과학적으로 병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신체의 장기가 손상되는 거, 망가졌다든지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이라는 거는 신체 장기의 손상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병은 우리가 세균에 감염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질병은 많은 경우에 장기의 손상 플러스 균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의학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병이란 무엇이고 병을 치료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몸을 치료한다라는 거로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걸 과학이라고 믿었던 그 프레임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거기에서 과학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 사유의 방식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20세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개개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답니다. 왕족, 귀족, 노예, 농노 이렇게 사회적 신분으로 구분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한 인간, 한 개인으로서 인식되기 어려웠던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인식하기 힘들었어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축적하고 소유한 재산으로서 구분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혈연으로 유지되는 신분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소유한 재산에 의해 다른 사람과 구분되었는데 서민일지라도 실력을 쌓아 부를 축적하여 부르주아 계급에 도달할 수도 있었고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했답니다. 이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지게 되었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개인의 존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 결국에 누구의 시선으로 이거를 바라보는가 라고 할 때 누구의 시선은 바로 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시선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나다 라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어느 사회에서나 특별하고 특수한 사람인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독립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힘들죠. 뭐 왕이라든지 또 귀족이라든지 뭐 아주 자기 나름대로 나는 나다라는 것을 뚜렷이 주장할 수 있으면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으니까 너 왕이니까 이렇게 받아준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택도 아닌 인간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체적으로 내가 아프다라는 것과 대립되는 정신병이라는 것이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생각을 저 사람 개개인이 가진 마음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병 자체를 보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거나 마음의 병은 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뇌에 의해서 또는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마음의 병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우울증이 됐던 심지어는 조현병이 됐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닌데 저 정신병은 마음에 의한 건데 마음이 아프다와 마음을 치료한다의 의미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프다,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는 바로 몸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그 비유나 또는 그런 생각을 무작정 마음에 적용을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아프다, 치료한다. 몸도 아프면 치료하듯이 마음도 아프면 치료해야지. 이런 식의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18세기에 인류가 인간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탐색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아프다라는 거, 치료한다라는 것은 몸을 모델로 가지고, 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방식인 거예요. 병이란 신체의 이상, 신체 문제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신체 이상을 고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현대의학에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준다며 쓰고 있는 방법들도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몸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들이지요. 여러분도 치료라 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먼저 떠올리게 되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닌 마음의 아픔, 병을 치료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 또 병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먼저 던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마음이란, 심리, 또 마음이란 바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랍니다. 교회나 절에 가서 무조건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을 뜻하죠. 그 이슈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 그 사람이 가지는 다른 믿음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병의 정체는 뭐냐면 사실은 아픔이거든요. 저 아파요예요. 어디가 아프냐 하면 마음이 아파요 또는 몸이 아파요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아픔의 정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아파요, 힘들어요, 저 병이 뭐예요? 그럼 우울증이에요, 아니면 당뇨예요, 아니면 요통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프다라는 거에 대해 병명을 하사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마음의 아픔에서 분명히 자기의 문제가 시작됐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몸으로 이야기하는 아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받아 먹으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이 상태에 처한 것이, 특히 의료보험 제도가 비교적 잘 돼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또는 아픔, 또 그거를 병이라고 한다면 병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병이라고 하고 아프다라는 걸 느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욕구라는 것이 통념적인 것과 서로 부닥치게 될 때, 그럴 때 본인이 혼란스럽고 힘들게 되고 그것이 아픔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픔의 정체는 결국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갈등을 일으킬 때, 또는 나 혼자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나의 어떤 욕망이 서로 잘 부합하지 않고 또 혼란스러워질 때, 이럴 때 인간은 놀랍게도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그 증상이 일어난다. 부처님도 생로병사라 언급하셨듯이 아프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삶, 생활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치료한다는 것은 바로 삶에서 겪는 아픔에 대해 스스로 알아가고 파악해 나가는 것이랍니다.
마음을 통해 각 개인 자신이 느끼는 아픔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또 치료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건들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마음을 통해 각 개인 자신이 느끼는 아픔을 치료한다. 이 생각은 여러분에게 정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답니다. 특히 자신의 아픔을 항상 몸과 연관된 병으로만 여겨온 분이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프다라는 경험이 단순히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각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개개인의 아픔의 정체를 파악하고 또 아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바로 그 아픔을 치료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들어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